안녕하세요. 뉴힐링라이프 재활운동센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발달지원 카페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글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대근육과 소근육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. 자, 대근육은 이제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좀 큰 근육들, 뭐 소근육, 작은 근육들, 뭐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뭐 작은 근육, 대근육은 뭐 이제 막 뛰거나 걷거나 하는데 쓰이는 큰 근육,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뭐 대근육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그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뭐 체육 활동 같은 경우가 이제 대근육 발달 운동이 되겠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, 자, 소근육이 약하다,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. 자, 소근육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오해는 소근육은 작은 근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. 자, 우리가 뭐 대근육, 뭐 소근육 얘기하는 소근육, 뭐 스몰 머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, 대근육, 소근육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왜 소근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소근육은 스몰 머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작은 근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, 아마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. 소근육이라고 딱 검색해보세요.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은 fine motor control 이렇게 나와요. 뭐냐면 미세한 움직임 조절이라는 뜻이죠. 미세한 움직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소근육이 약화됐다,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왜,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죠. 굉장히 뭐 대소가 붙어가지고 큰 놈, 작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, 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미세한 움직임을 컨트롤 잘 못한다, 이것이 소근육이 약화됐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, 자,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소근육 발달이 좀 늦어요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. 자, 예를 들어서, 자, 단추를 잠그는 거 잘 못해. 네. 그리고 뭐 가위질을 못하고 글씨도 못 쓰고 뭐 블럭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, 그러니까 미세한 움직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거 다 못해요. 그럼 소근육 약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. 그런데 단추 잠그는 거 돼요. 뭐 지퍼 잠그는 것도 돼요.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조금 하는 건 다 되는데, 뭐 가위질을 못한다던가 글씨를 잘 못 써요. 그림을 잘 못 그려요. 이거는 그냥 글씨를 못 쓰고 그림을 못 그리고 가위질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이 다 안 된다, 이러면 이제 소근육 발달이 늦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,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것만 그냥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거죠. 그거의 그 행위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면 되는 거지, 이것이 이제 소근육이 뭐 전반적인 소근육이 발달이 늦다,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.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제일 예를 많이 들은 게 이제 베토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베토벤은 뭐예요? 바이올린이나 뭐 피아노 기가 막히게 잘 쳐요. 손끝 감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. 그런데 글씨를 되게 못 써요. 그 사람이 소근육의 발달이 덜 된 건가요? 아니에요. 그냥 글씨를 못 쓸 뿐이에요. 그것처럼 소근육이 지연됐다, 소근육 발달이 지연됐다라는 의미가 뭐 특정 행위를 잘 못한다,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. 네, 전반적으로 뭔가가 안 됐을 때 이제 소근육 발달됐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또 세 번째 오해는 소근육이라는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근육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작은 근육 위주의 운동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.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라는 작은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큰 근육이 먼저 일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대근육, 소근육 발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운동을 시키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, 이 대근육 운동이라는 것 자체,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큰 근육을 얘기하는 거죠. 큰 근육을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이 몸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서 더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준다는 거예요. 도움이 주는 게 아니고, 사실 큰 근육들이 안정성 유지해야지 작은 움직임이 나와요.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좀 오해하고 계셔가지고 마치 소근육 발달 운동하면은 뭔가 미세하게 뭐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. 물론 이 소근육이 약화된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럼 뭐냐면은, 자, 우리 아이가 전반적인 미세한 운동 조절을 잘 못해요. 자, 첫 번째로는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. 애들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네. 자, 두 번째는 감각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자, 촉각, 그리고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고유 감각, 이런 감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미세한 움직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. 또는 뇌병변이죠. 뇌병변이 있어가지고 못할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예를 들어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머리는 컴퓨터예요, 컴퓨터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목표물을 가는 데 있어서요,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류를 수정하면서 가는 거예요.
근데 그 오류를 수정하는 부분이 좀 늦다던가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 목표물이 있는데 여기까지 뻗는 데 있어서 최단거리 직진하는 게 아니고 이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거죠. 뭐 이런 거 테스트가 있죠. 손가락 코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미세한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런 미세한 컨트롤 할 때 발생하는 오류들을 수정하는 부분이 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는 부분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발달, 말 그대로 근력이 약해서 안 나는 거였어요. 자, 그런데 문제가 미세한 움직임을 잘 못한다. 이 얘기는 뭐냐면요. 우리 몸에 큰 근육들이 안정성을 제대로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. 어깨, 특히 어깨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죠. 다리 같은 경우에 딱 그 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살짝 걸쳐져 가지고 근육이 여기 팔을 다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. 그렇다면 굉장히 불안한 구조란 말이에요. 굉장히 불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어깨가 안정성이 딱 증가가 되고 나서 그 밑에 팔꿈치 쪽에 안정성이 증가가 되고 나서 우리가 뭐 전완, 팔뚝 그리고 여기 안정화가 이루고 나서 손가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. 먼저 큰 쪽, 어깨에 넘어가서 몸통부터 안정성이 증가하고 어깨 안정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팔로 내려온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손가락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근육, 우리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부분, 안정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운동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이거를 좀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이제 소근육, 아까 말했던 미세한 움직임 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뭐 이게 조그만 움직임만 이렇게 집중하시게 되면은 이게 좀 낫긴 낫는데 이게 조금 근데 원인에 따라서 조금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연시키는 결과가 날 수도 있어요. 그 원인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달라진다,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미세한 움직임을 다 못해요, 전반적으로 다 못해, 이런 경우에는 조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.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, 무엇이 문제길래 이것이 안 되느냐,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.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시면 많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